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희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기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질은 아이들의 감정 반응, 기분 변화, 행동 반응에 있어서 나타나는 아이들마다 서로 다른 그런 성향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아이는 처음 본 사람에게 활발하게 다가가고 또 어떤 아이는 낯을 가리고 조심스럽게 반응을 합니다. 이러한 반응의 패턴, 속도, 강도, 또 조절 방식이 바로 기질입니다. 기질은 생애 초기부터 나타나고 전 생애에 걸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기질은 어떤 한 사람의 정서, 에너지, 반응성의 기초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기질을 설명하는 이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알렉산더 토마스와 스텔라 체스는 뉴욕의 133명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21년에 걸쳐서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쭉 추적 관찰을 하면서 아이들의 기질 유형을 분류했습니다. 알렉산더 토마스와 스텔라 체스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 이미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면서 그중에 한 40% 정도는 순한 기질, 한 10% 정도는 까다로운 기질, 한 15% 정도는 늦되는 기질을 타고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른들이 흔히 순둥이라고 부르는 그런 순한 기질의 아이들은요, 먹고 자고 싸고 이런 생리적인 리듬이 일정하고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합니다. 또 기분이 편안하고 즐거운 감정을 많이 표현하고 엄마가 달래주면 울음을 쉽게 그칩니다. 반면에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은 생활의 리듬이 불규칙하고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감정 기복이 크고 칭얼대거나 짜증을 많이 내는 방식으로 이런 부정적 감정을 많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달래도 쉽게 울음을 그치지 않고 고집을 꺾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키우면서 힘들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세요. 이 때문에 부모는 달래고 재우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한편 늦되는 기질의 아이들은 좀 반응이 적고 느리고 그래서 발달이 느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잘 드러내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서 쉽게 위축되고 불안을 느끼지만 또 적응하면 곧 활동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토마스와 체스의 기질 유형이 영아나 좀 어린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아이들이 좀 자란 다음에는 아이들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론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질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들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미국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로버트 클로닌저의 이론입니다. 클로닌저는 인격을 기질과 성격으로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기질은 유전적으로 전달될 수 있고 생물학적인 요인들과 연관되며 전 생애에 걸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성격은 좀 유전적인 요인들보다는 부모의 양육이나 사회적 학습의 영향을 받고 나이가 들면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에 타고나는 부분과 또 성장하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모두 있다는 것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어떤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이론입니다. 클로닌저는 기질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로 자극추구, 위험 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이런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자극추구는 새롭거나 낯선 것에 끌리고 일단 시도해보거나 도전해보는 그런 성향입니다. 자극추구가 높은 아이들은 새로운 장소에 가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장난감을 보면 와 신기해 하면서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아이디어가 번쩍이고 임기응변에 강합니다. 새롭고 낯선 것을 보아도 두려워하기보다는 열정적으로 탐색해 갑니다. 그러나 뜻대로 안 되거나 욕구가 좌절되면 쉽게 화를 내거나 욱하기도 하고 뭔가 좀 꾸준히 노력하는 것을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 회피는 외사의 조심성이 높고 위험하거나 좀 두려운 것을 피하고 경계하는 그런 성향입니다. 위험 회피가 높은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전학을 가거나 이렇게 뭔가 평가가 예상되거나 좀 불확실한 상황을 맞닥뜨리면 쉽게 불안하고 긴장하고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조심성이 많고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불필요하게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늘 긴장되고 좀 억제되어 있고 쉽게 지칩니다. 사회적 민감성은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나 표정, 목소리 이런 사회적 신호를 민감하게 파악하여서 그런 반응하는 그런 성향입니다.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아이는 갓난아기 때부터 돌보는 사람에게 안기는 것을 좋아하고 눈맞춤도 잘합니다. 친구들과도 두루두루 잘 어울리고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기 행동을 조절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끌어주는 대로 잘 성장합니다. 인내력은 보상이 바로바로 주어지지 않아도 어떤 행동을 꾸준히 지속해 가는 성향입니다. 좋아하는 놀이를 시작하면 끝까지 마무리하고 또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것도 깨부리는 법 없이 꾸준히 잘 합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좀 융통성이 없는 그런 아이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던 일이나 놀이를 다 못했는데도 가족들이 외식 가자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아니야 난 남아서 이거 할 거야 이렇게 좀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네 가지 기질의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아이는 어떤 기질에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의 기질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아이의 기질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부모님들께 여쭤보는 몇 가지 질문들을 알려드릴게요. 한번 같이 들으시면서 우리 아이가 어떤지 체크해 보세요. 아이가 수면이나 식사를 편안하게 잘 하나요? 낯선 사람을 보면 혹은 새로운 장소에 갈 때 쉽게 다가가나요? 아니면 두려워하나요? 소리나 냄새,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나요? 계획되어 있는 활동이 좀 바뀌면 잘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쉽게 짜증을 내나요?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가요? 감정이 얼굴이나 행동에 잘 드러나나요? 쉽게 집중하고 해야 할 일을 끝까지 잘 마치나요? 좌절하면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운가요? 이런 관찰을 통해서 아이의 반응성, 조절력, 적응력, 감정 표현 방식과 같은 것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질을 측정하는 설문지 검사와 같은 것들도 있지만 부모의 일상 관찰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기질은 하나만 두드러져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질의 특성이 조합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질 특성이 어떤 것인지 부모가 관찰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기의 기질을 스스로 다독이면서 또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의 기질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질은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니까요. 아이에게 너는 왜 그래 하고 탓을 하기보다는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사실 제일 힘든 것은 어려운 기질을 타고난 아이 자신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의 기질에 맞춘 피드백과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자극 추구 성향이 높은 아이들, 새로운 자극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는 좀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선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안전하게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환경을 바꿔주거나 또 위험하거나 충동적인 행동은 단호하게 그러나 차분히 제지하고 훈육을 해주세요. 자극 추구 성향이 낮은 아이들은 조심스럽고 또 낯선 상황에서는 충분히 관찰하고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적이고 점진적인 노출로 새로운 상황에 천천히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험회피 성향이 높은 아이들은 걱정이 많고 혼나는 것,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잘하고 있는 것을 찾아서 칭찬을 해주시고요.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익숙한 루틴을 만들어 주어서 아이의 불안을 줄여주세요. 아이의 걱정을 표현할 기회를 주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감해 주세요. 그래서 화가 났었구나 이렇게요. 이런 부분을 엄마가 함께 연습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스스로 진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연습하세요. 예를 들어서 아이와 함께 복식 호흡을 천천히 하는 연습을 하거나
버터플라이 허그를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는 연습을 하거나 아이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장소로 옮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위험회피 성향이 낮은 아이들은요, 낙관적이고 긍정적입니다. 실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두려움이 없어서 도전의식도 강합니다. 대신에 위험한 행동을 너무 섣부르게 하거나 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특히 위험한 행동에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서 아이가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고 좀 신중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보상 의존성이 높은 아이는 칭찬이나 애정, 관심에 민감한 아이여서 인정받는 것에 동기부여가 됩니다. 정서적인 지지와 칭찬을 즉각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제공해 주세요. 특히 아이가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서 칭찬해 주세요. 보상 의존성이 낮은 아이는 자기 안에 있는 동기로 움직이고 외부의 칭찬이나 반응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내적인 동기를 자극하는 질문들, 이거 왜 해보고 싶었어? 어떤 점이 재밌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이 좋습니다. 인내력이 높은 아이는 아이가 몰입할 수 있는 장기적인 좀 프로젝트형 활동을 격려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을 심고 기르거나 동물을 기르거나 수영과 같은 것을 배우거나 이런 좀 길게 시간을 두고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활동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무엇인가 오래 집중할 때 끝까지 해내는 점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시고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인내력이 낮은 아이는 짧은 과제, 자주 칭찬해주고 조그만 것을 해나갈 때마다 한 단계 한 단계 해나갈 때마다 격려해주고 칭찬을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쉽게 포기하려고 할 때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계속 해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다고 말해주세요. 오늘은 우리 아이가 타고난 특징인 기질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또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자신만의 기질을 가지고 타고나는데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또 자라면서 많이 변하고 또 성장해 갑니다. 또 부모인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에 따라서 아이의 기질이 다듬어지고 또 자신의 기질을 조절하는 아이의 능력도 자랍니다. 아이가 스스로의 기질을 잘 다독이고 잘 조절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기로 해요. 감사합니다.